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출로 상가 샀는데 공식 이뤄지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장사고픈 분들이라면 경매로 상가 낙찰받아서 월세 없이 장사하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그 상가 공실 때문에 말이 많아요. 뭐 오늘만은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 상가가 좀 비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왜 문제가 있냐면 보통 신도시 상가라고 하죠. 그 신도 지어지면서 이제 상가 건물을 정말 크게 짓잖아요. 많이 짓는데 그 신도시 상가의 이제 분양가가 엄청 비쌌습니다. 정말 비쌌어요. 거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을 가뿐히 넘습니다.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신도시 상가 분양가가 한 7억 이상? 예, 거의 7억 이상 하는 것 같아요. 10억 넘는 것도 있고. 아니 집이 아닌데 왜 그렇게 비싼 거야? 뭐 안에 리본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간일 뿐인데. 아무튼 그렇게 비싼 돈을 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그 상가에 장사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계속 비어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상가 이제 분양비를 치르기 위해서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상가면 한 1억 5천만 자기 자본이고 6억 5천은 이제 은행이죠, 은행. 은행이 6억 5천만 빚진 거죠. 그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수로 갚아요? 곰탈리 모으세요? 어떻게 이래서 갚습니까? 도저히 이래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뭐 한 6억 5천만 원 이제 빚이면 원금 이자만 한 5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아무나 장사 안 해도 관리비도 나가죠. 왜냐하면 그런 상가 건물 또 관리는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돈은 못 버는데 원금 이자는 계속 나가. 근데 어떻게 갚습니까,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서 이제 매달 나가는 원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법원 경리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 법 경리 넘어가면 팔립니까? 안 팔리죠. 계속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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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게다가 막바지에 이제 팔리는데, 낙찰되는데 완전 헐값에. 뭐 예를 들어서 8억에 내가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유찰이 여러 번 돼가지고 최종 낙찰가가 뭐 한 2억. 그 낙찰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빚쟁이 되는 거죠. 큰맘 먹고 상가 이제 연끌했다가 수억대 빚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남은 인생에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죠, 이게. 근데 그런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전국이 많은데 유독 수도권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인구가 많고 수도권에 신도시 건설이 엄청 많았고 그 신도시에 수많은 상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유독 이제 비싼 분양비를 내고 들어간 그 분양주들 많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과도한 대출 낸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상당수가 공실이라는 거죠. 상당수가 이제 비어 있다는 거죠. 거기는 앞으로도 비어 있을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들어가기 꺼림칙하기 때문에 아마 웬만해서는 안 들어갈 거예요. 낮에도 사람이 없고 밤엔 사람이 더 없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할까요? 아무튼 지금 비어있는 상가는 앞으로도 쭉 비어있을 겁니다. 장사고픈 분들이라면 경매로 상가 낙찰받아서 월세 없이 장사하세요. 근데 경매로 낙찰받을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신도시 상권 자체가 거의 뭐 죽은 상권인데 거기에서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뭘 해도? 뭐 사람이 없는데 뭐 어떤 걸 찾아야 됩니까, 거기? 아무도 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튼 지금도 비어있는 상가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선뜻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인구도 줄고 있고 이미 이제 그런 신도시 버블은 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신도시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신도시 상가 건물이 열광하지 않죠. 오히려 기피하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거기 섣불리 샀다가 나중에 팔고 나오려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나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벼락거지라고 놀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징징. 꼴보기 싫네요 진짜. 지들이 선택한 거 지들이 감내해야지. 이자 내느라 곡소리를 왜 내? 라고 적어줬습니다. 제가 연끌하신 분들을 좀 안 좋게 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끌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잖아요. 상가 연끌,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 힘들잖아. 근데 이분들이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힘든 거를 뭐 업보라고 돌려받는 건데, 아, 명지 어딘지 압니다. 그 녹상공단 쪽 아니에요? 녹상공단하고 가깝죠. 그 끄트머리. 예. 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이제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던데. 그 명지 신도시도. 그 연끌로 구매하신 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냐 하면 저분들이 한창 연끌붐이 났을 때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이때 연끌해가지고 많이 샀어요. 무리해가지고 많이 샀는데 그때 막 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잖아.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파트 뭐 한 달 사이에 몇천만 원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연끌했다고 주변에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제 방송에 와서 자랑을 했어. 나 6억 주고 샀는데 오늘 7억 됐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봐라, 나 지금 연끌해가지고 계속 집값 오르지 않냐,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아주 앞으로 수도권은 불패시나 만들 것이다, 상가든 아파트는 사놓은 게 좋을 것이다, 무리해서라도 본인이 대출이 안 되면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 명의로 대출 받아서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안 사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아파트 못 산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 논리가 팽배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신도시 상가나 신도시 아파트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단점이 뭘 것 같아요? 이게 뭐 100원만 뿐만 아니라 좀 소수 괜찮은 곳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 신도시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바로 원래 도시가 아니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양산 물금, 그리고 아까 부산 명지, 그리고 대구의 신서 혁신도, 여기는 도시가 아닌 곳입니다. 원래는 변두리죠. 완전한 변두리예요. 원래 도시가 아닌 곳입니다. 원래 끄트머리, 아무도 안 찾는 곳이야. 근데 거기를 땅을 개간하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뭐 도로 정비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파트 올리고 상가 짓고 해가지고 강제로 도시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도시가 아닌 곳인데, 맞잖아요. 근데 원래 도시가 아닌 곳을 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몰립니까? 몰려야 됩니까? 그냥 거기에 새 아파트 지었다고. 새 상가 올렸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가야 돼? 왜 가야 되죠? 왜 가야 됩니까? 물론 신도시가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로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뭐 신도시 살더라도 나는 그냥 여기 쭉 살려고 왔다, 불편한 거 알고 왔다, 난 어차피 여기 뭐 재테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여기 쭉 살 거다, 그런 분들 괜찮아.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신도시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 연끌,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부푼 희망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연끌 하시는 분들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거주도 있긴 한데 실거주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냥 죽치고 계속 쭉 살 것 같은데, 쭉 살 거야.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앞으로 여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여기 사놓으면 나중에 비싸게 팔면 돼, 여기 사람들 몰릴 거야, 그런 부푼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상가는 대부분 연끌이죠. 아파트도 연끌 비중이 높아요. 왜냐하면 한창 이제 연끌붐이 났을 때 그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나 이제 매매 가격이 엄청 비쌌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잘 나갑니까? 신도시 보면 요즘 팔겠다는 아파트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안 팔려요. 이게 거래는 되는데 정말 헐값을 내놓는 거 아니면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청라도 지금 매매 엄청 많아요. 진짜 단지마다 지금 집 내놓은 매매 그 잡힌 것만 최소 못해 100개가 넘어요. 보통 아파트가 1000세 넘으면 막 200개 있는 것도 있어. 그 왜 그럴까 이게? 빨리 팔고 나오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쉽게 잘 안 되죠 이게.
그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들 중에 연끌하신 분들 많을 거야. 연끌했는데 앞으로 이제 가격대가 이제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매달 나가는 원금 이자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나와집니까 이게? 잘 안 나오죠. 정말 이제 좀 금매로 싸게 내놓지 않는 이상 거래가 안 돼요. 근데 금매로 싸게 내놓으면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죠. 또 그렇긴 하기 싫어. 그래서 뭐 신도시 사는 분들 중에 뭐 실거주로 사시는 분들 괜찮아요. 예, 실거주. 나는 여기 쭉 살 거다. 당장 이사갈 생각 없다. 뭐 좀 멀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만족해서 산다. 그런 분들 괜찮아. 청라도 뭐 나는 여기 그냥 10년 이상 살 거다. 여기서 그냥 남은 평생 보낼 거다. 당장 이사갈 생각 없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 갚을 수 있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다들 욕심을 가지고 왔어. 상가 분양받은 사람이나 아파트 분양이나 아파트 이제 그 비쌀 때 들어온 사람이나 뭐 욕심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욕심이 오히려 이제 화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좀 한창 이제 연급이 났을 때 그분들이 대단하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집값 막 많이 오른다고. 그리고 집 안 산 사람들 많이 무시했어.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처지가 돼버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저를 연끌하신 분들한테 그 동정표를 잘 안 줘요 이게. 왜냐하면 사회의 어떤 그런 좀 잘못된 문화를 좀 맞는 케이스다 보니까. 물론 저분은 많이 힘들겠죠. 많이 힘들겠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연끌이란 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8억짜리 상가에 어떻게 6억을 대출받습니까? 6억짜리 아파트에 어떻게 5억을 대출받나요? 아니 우리가 집 사거나 뭐 할 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죠. 대출받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앞으로 무조건 오른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근무의 논리만 가지고 샀잖아요. 그게 욕심이죠. 어떻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근데 앞으로 많이 힘들겠네요. 연끌하신 분들.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상가도 유찰 많이 되잖아요. 예, 유찰 많이 되잖아. 투자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아파트도 지금 호가보다 많이 안 낮추면서 제가 봤을 땐 섣불리 들어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정말 신도시에 살아야 되는 사람도 아니면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아무튼 뭐 본인들이 감당하시는 거니까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